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또 욕설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사의 유튜브 방송으로 고스란히 다 방송이 됐습니다. 두 번째죠,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욕하는 게. 자, JTBC 유튜브였나요? 중앙일보 유튜브였나요? 정말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이게 아무리 유튜브지만 저런 걸 묻는 건 왜 물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SNS로 당대표직 사퇴 후 잠적한 사람, 개발 특혜 의혹 수사받는 사람, 명품백 받은 사람, 복국집에서 면박 들은 사람이라며 질문 자체가 좀 의도가 있어 보이는 질문.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4번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안철수 의원을 꼽았습니다. 성대모사 하면서 이준석이가 이러는데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 XX가라며 공개적인 방송인데 언론사의 유튜브인데 거기서 욕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우연히 같은 식당 칸막이를 두고 양옆에 식사한 바 있죠. 그게 복국집이었죠. 이렇게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헤이트 스피치다. 이준석 의사에게는 닥터 린턴이라고 했어야 된다. 영어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방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듣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른 바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국집의 난입니다. 복국의 난. 복국의 난 사건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더 깊어졌죠. 두 사람은 대표적인 앙숙입니다. 들어보시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은 더 낮다.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안철수 의원한테 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이제 뭐 문자 보내가지고 예. 그 싸이의 새 같은 것도 좀 얘기해보고 해라 하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상대할 가치가 지금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은 교향곡을 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 두 분의 감정 싸움이 정치를 너무 코미디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일화를 재현해 설명하다가 XX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안철수 의원에게 죄송하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전 대표가 예전에는 사과를 안 했는데 지금은 바로 사과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에게 비읍시읒 욕설 논란도 있었죠.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그때 술자리였으니까 혹시 오해될 말이라도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런 뭐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 기억이 없다. 라고 했다가 결국 이준석 전 대표 이런 글을 올렸었죠. 사석에서 정치적 평가가 외부로 유출돼서 우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뒤늦게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욕설을 했는데 확실히 두 분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김무식 교수님. 예. 욕설을 했어요? JTBC 유튜브죠? 그렇죠. 저도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저한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좀 있고 서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은 그래요. 정치인이라는 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두 분은 동지가 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건설적 비판을 하고 또 애정어린 또 충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또 설사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걸 다 달게 받고 수용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저 두 분은 그 선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정치권 안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비판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충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개인적 앙금과 일종의 원한 관계 비슷한 앙숙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게 제3자가 볼 때는 웃기는 코미디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픈 이야기죠. 웃기지만 슬픈 모습입니다. 아,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그렇죠. 우리 당의 당대표 그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 그전에 국민의당 대표를 하셨고 인수위원장을 했고. 그렇죠. 이 정부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원장 하신 분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우리 당의 정말 당원들의 그 선출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이런 두 분이 모여서 저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수위가 너무 높은 수준의 그 비난으로만 일색화된다고 한다면 좀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치유로 돌아오기는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저렇게 서로 부딪히고 싸울수록 두 분 다 좋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저쪽에서 아 네가 좀 낫다, 당신이 좀 잘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전직 당대표 간에 진정 어린 좀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건설적 비판에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박성희 변호사님, 네. 약간 뭐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감정 대립도 있고 대결도 할 수 있고 뭐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고 싸우는 방식이 유치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식당 복국에 난 같은 경우도 그냥 두 분이 서로 화해하면 될 일인데 끝까지 화해를 안 하자 복국집 사장이 사과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견 제시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채널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 발언이 튀어나오게 된 것인데 이 발언 직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고 합니다. 본인도 직감한 거죠. 본인도 말을 부적절했다. 해놓고 아 이게 실수했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던 거죠.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사과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체가 본인이 보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둘 사이 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부적절하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어떤 사안을 두고 사람을 두고 판단할 때에도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한 원한 관계 기반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나이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고 노원병에서 맞붙은 이후부터 앙금이 쌓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상황에서 마치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 모양새가 아주 볼썽사납고 어색해 보입니다. 그 수준은 이제는 뛰어넘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정치적인 방향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자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면 무엇보다도 당 나아가서 개인에게도 좋은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